끝났고, 3학년 분들은 MT 많이 안 오시긴 했던데, 뭐 MT도 끝났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루프 쉐이핑에 대해서 했어요. 루프 쉐이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클로즈드 컨트롤러를 만드는 상황에서 뭔가 개인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클로즈 룹 자체가 좀 복잡하니까, 이게 센서티비티랑 컴플리멘터리 센서티비티로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이 표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1 플러스 GK분의 1이나 1 플러스 GK분의 BK 식으로 뭔가 트랜스퍼 펑션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복잡하니까, 우리는 오픈룩 트랜스퍼 펑션인 그 GK 자체의 L의 개인만으로 컨트롤러를 짜는 게 루프 쉐이핑이었어요. 보데 플러스 그렸을 때 루프 트랜스퍼 펑션 그냥 EL 오픈룩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은 이 매그니튜드가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데 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는데 로우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얘가 점점점 높을수록 좋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낮을수록 좋고 미들 프리퀀시에서는 적당한 길기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정도가 좋다. 이것을 맞춰서 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맞춰서 이거에 맞춰서 컨트롤러를 설계를 해주면 이건 오픈루비니까 도대 플랫을 그냥 더하기 빼기가 될 수가 있었고 쉽게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고 컨트롤러를 설계를 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 클로즈룹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잘 미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숙제고 네, 숙제를 풀어보시면서 루프 쉐이핑에 대해서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루프 쉐이핑을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PID 컨트롤러와 연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PID 컨트롤러가 컨트롤러를 라플라스 트랜스포 펑션 형태로 쓰면은 이게 분모의 하나, 분자의 하나니까 아, 그냥 S가 하나 붙으니까 분자는 2차가 되고 이런 형태의 컨트롤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컨트롤러가 EK가 붙고 그리고 Q가 붙고 피드백 시스템이 되는데 오픈룹의 관점에서 그냥 이게 곱해지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서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다 영향이 미쳐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서 오메가에 따른 프리퀀시에 따른 반응 속도를 살피는 건데 오메가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을 때 이 KS에서 도미넌트한 항은 KDS가 됩니다. 오메가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은 뭐 오메가가 대략적으로 무한으로 간다고 하면은 얘는 무한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얘는 0으로 가는 거고 뭐 얘는 그냥 일장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시할 수 있고 KS는 KDS라고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굉장히 작다라고 했을 때 S분의 KI만 무한으로 가고 나머지는 컨스탄트와 0으로 가니까 KS는 S분의 K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도미넌트한 것은 얘는 KD라는 것은 하이 프리퀀시에서 도미넌트하고 KI라는 것은 로우 프리퀀시에서 도미넌트한 거잖아요. 주도적인 거니까. 그럼 KD를 키웠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PID를 기억해보면 베스트 리스폰스와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더 빨리 수렴하는 베스트 리스폰스를 얻을 수가 있었고 스테빌리티를 올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올릴 수 있는 게 뭐였죠? KD를 올리면 노이즈 리젝션 효과가 있었죠. I를 올리면은 증가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는 레퍼런스 팔로잉을 더 잘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결국 루프 트랜스퍼 펑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 KS를 고대 플러스로 그려보면 마그니튜드만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식 자체에서 얘는 그냥 2차식이잖아요. 제로가 두 개가 있고 콜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S니까 콜이 하나로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제로가 두 개인 상황에서 다시 증가를 하는 형태의 고대 플러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decade고 얘는 플러스 20데시벨 per decade. 이때는 오메가 n이 다시 써봅시다. 얘는 S분의 KD로 붙고 S제곱 플러스 KD분의 K 플러스 KD분의 KI S 이 식을 기반으로 오메가 n 제곱이 KD분의 K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되는 상황에서는 언더댐프드일 때만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고 언더댐프드라는 것은 KP 제곱 마이너스 4KE KI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고대 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오버댐프드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분자 제로의 위치 자체가 식이 두 개가 뭐 해가 두 개가 나오죠, 루트가. 그게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하면은 처음에 S 때문에 폴 때문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유지가 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마그니튜드 플랫이 거래 플러스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오메가 1, 2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구해준 오메가 1, 오메가 2인 거고 오버댐프드 케이스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2차, 1차 모든 상황에서의 보데 플랫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보데 플랫이 꽤나 프리퀀시 영역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도 다 보데 플랫을 이용하면은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KP를 증가한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그니튜드 K가 어떻게 변화하냐? 다시 원래의 식을 가져오면 S제곱 플러스 이 식이 이거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KP를 증가하면 KP는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KD만 도미넌트하고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KD가 도미넌트하고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KI만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KP가 영향을 미치는 데래요.
미드 프리퀀시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얘가 어떻게 변화하냐? 그러니까 즉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미드 프리퀀시가 이렇게 점점 올라와서 언더댐프드가 오버댐프드로 바뀌면서 이게 전체적인 게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KP를 증가하면은 이렇게 미들 프리퀀시의 게인이 올라가는데 이 식을 봐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어쨌든 폴의 위치를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루트를 위치를 따지는 건데 KP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원래는 언더댐프였던 시스템이더라도 오버댐프드가 되면서 KP가 증가하니까 오버댐프드 케이스로 갈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얘의 해를 구하다 보면은 결국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뭐 그렇게 해를 직접 구한다고 했을 때 KP의 증가에 따라서 오메가 2가 이렇게 점점점 사이가 벌어지면서 증가. 즉 미들 프리퀀시에 이 게인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얘의 효과는 우리가 전에 루프 쉐이핑에서 봤었던 프로포셔널 게인 KP 얘를 증가시킴으로써 게인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우리는 어쨌든 GK인 L을 게인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L 자체의 게인이 다 증가하니까 L의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증가합니다. 얘는 빠른 리스폰스로 비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원래 우리가 PID 컨트롤러에서 배웠던 KP를 증가하면 점점 빨라지네. 이 반응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빨라지네라는 효과가 이 버터플라이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도 해석이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KB를 증가하는 것은 원래 K가 오메가 N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KG는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게인을 점점점 증가시키는 오메가 N이 점차적으로 작아져서 올라가는 시점이 빨라져가지고 이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게인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증가시키는 레인지 자체가 약간 미들 영역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즉, 비개인의 증가도 빠른 반응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하이 프리퀀시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아, 노이즈 리젝션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노이즈 리젝션을 점점 더 못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루프 쉐이핑에서 배웠을 때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점점 낮춰야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노이즈 리젝션을 잘 듣는 건데 D 컨트롤러 자체는 얘를 키워버리기 때문에 더 높이 키워버리기 때문에 원래 K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더 옮겨가지고 D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K 인크리즈가. 그런 측면에서 더 낮추는 게 아니라 더 높이는 거니까 하이 프리퀀시에선 더 안 좋은 영향인데 그래도 그 성능 자체가 이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올려줌으로써 베스트 리스폰스가 생길 수 있고 스테빌리티를 생길 수 있다. 스테빌리티는 결국 이 미들 프리퀀시에서 마이너스 20데시벨 per 데케이드로 감소하는 비율이 중요하다 했어요. 이 미들 프리퀀시에서 얘가 뭐 마이너스 40데시벨 per 데케이드다. 이러면은 스테빌리티가 안 좋은 건데 그것을 딥 컨트롤러를 통해서 올려줄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I를 증가시키면 K가 어떻게 변하냐? KD랑 대칭으로 반대로 변하겠죠? 얘는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똑같이 유지가 되다가 로우 프리퀀시의 게인을 증가시킵니다. 원래 오메가 n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로우 프리퀀시에서 게인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는 효과를 지닌다. 우리가 루프 쉐이핑 디자인할 때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게인이 높았어야 되는데 얘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게인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트래킹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다. KI를 증가시키면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줄어드는 거와 없어지는 거와 뭐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PID 컨트롤러도 이렇게 루프 쉐이핑 관점에서 프리퀀시 관점에서 얘네들의 성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PID 컨트롤러를 배울 때 D의 증가가 노이즈 이펙트를 왜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타임 도메인 자체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20분이시나요? 푸셰핑도 약간의 리뷰를 했고, 네.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는 계속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의 반응은 우리가 그냥 실제적인 물리적인 반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랑 비슷하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데 지금은 계속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드 플롯이고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쨌든 개인과 베이스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 오늘 더 그릴게 나이키스트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나이키스트 플롯을 할 거고 오늘 목요일 나이키스트 플롯을 하고 나이키스트 플랫과 보드 플랫을 이용해서 스테빌리티 마르진, 로버스티니스에 대해서 27일에 할 거고, 29일에 컨트롤러를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면은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이때 선거일을 하시고, 5일에 뭐 남은 거 조금 더 리뷰를 하거나 복습을 하면은 12일에 기말고사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아마 제가 추가 렉처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은 보강 기간에 조금 뭐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F를 줄지 C를 줄지에 대해서 고민이 본인이 F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은 기말고사를 잘 보면 당연히 안 받고 뭐 B나 A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성적을 잘 받으면. 근데 기말고사도 만약에 못 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보강 기간에 올려주는 렉처에 대한 보고서 같은 추가 과제를 낼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면은 F는 무조건 면하게 죽겠다. 를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난 그냥 F 받고 재수강 할래 하면 안 내셔도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보강 기간에 하는 거는 네, 전혀 상관없는 진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PID가 제일 중요한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컨트롤러가 PID가 제일 중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보드 플랫과 나이키스트 플랫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보드 플랫 그릴 줄 알았으면 이제 나이키스트 플랫을 그릴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나이키스트 플랫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이 뭐 f 플러스 4분의 2, 뭐 이러한 간단한 트랜스퍼 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결국 우리는 오메가에 따라서 j 오메가를 항상 넣어주죠. j 오메가를 넣어줘가지고 얘의 반응을 살펴주는 건데 얘를 직접 넣어주면 j 오메가 플러스 4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를 실제로 다시 바꿔주려면 a 플러스 bj 형태로 리얼 넘버와 컴플렉스 넘버를 얻고 싶어요. 얘가 분모에 있고 싶지 않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마이너스 J옵니다. 플러스. 얘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6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8 마이너스 2 오메가 J. 얘를 다시 써주면 16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8. 이게 리얼 파트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2 오메가 J. 이게 이미지너리 파트잖아요. 이랬을 때 부대 플랫도 그렇고 나이키스트 플랫도 그렇고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제 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8. 오메가의 레인지에 따라서 리얼 값과 이미지너리 값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리얼이 0.0 여기 그냥 오메가를 딱 넣어주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봤을 때.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복수평면에다가 풀제로를 나타냈던 것처럼 리얼과 이미지너리의 S플레이 복수평면에다가 플랫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 100일 때는 0.0008에서 0.002였으니까 0.002. 이 정도가 되겠죠? x가 굉장히 작고 리얼이 여기 있을 때 g 마이너스 100. j. 그리고 마이너스 8일 때는 0.1, 0.2니까 뭐 이 정도. g 마이너스 8, g 마이너스 4, g g 0일 때는 0.5, 0. g 이게 XY 대칭이라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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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런 식으로 리얼과 이미지너리를 따져가면서 복수평면에다가 점들을 위치시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는 몇몇의 값들을 정해본 거고, 이게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00에서 점차적으로 오메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할 때 이게 어떻게 변하냐? 이 점들을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나이키 퀘스트 플러스예요. 즉, 오메가를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변화시킬 때 G, J 오메가를 복수평면에다가 플랫한 게 나이키스 플랫입니다. 그가 감사. 뭐, 이게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음, 아니긴 한데 약간의 디테일들은 추후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고 우리가 마이너스 J 오메가부터 아 마이너스 무한대의 오메가 J부터 무한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오메가를 복수평면에다가 표현을 하면은 리얼 이미지너리가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를 쭉 만들어낸 연결한 선과 거기에다가 이 무한의 역의 크기가 무한이라고 할 때 무한으로 감싸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의 컨트롤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 J부터 무한으로 옮겼다가 이게 쭉 큰 원을 그리면서 레디우스가 무한인 리얼까지 찍어서 이게 G의 마이너스 무한 J 이면은 얘는 G의 J가 아니라 그냥 무한 값을 넣어준 거잖아요. 이 값을 쭉 따라가면서
값들이 아, 아, S라고 해야 돼. S가 마이너스 무한 J부터 S가 무한 J까지 일직선으로 올라갔다가 S가 무한일 때 무한 J에서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원으로 쭉 그려주면서 이 컨투어를 쭉 따라가면서 변화하는 G S의 값을 플랫을 한 게 나이키스트 플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계속 나이키스트 플랫을 그려보니까 그려보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게 될 건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이 아까 보데 플랫에서는 보데 플랫은 오메가가 0부터 무한까지를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마이너스도 따집니다. 오메가가 마이너스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값이지만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0까지의 값도 따지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x 리얼 축을 기반으로 대칭이에요. 오메가 0부터 오메가 무한까지의 이 나이키스트 플랫의 그림은 0부터 마이너스 무한까지의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만 그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오메가가 0과 오메가가 0부터 적을 때의 리얼 액시스로 대칭이에요. 왜 대칭인지 원리를 보면 우리가 결국 오메가에 따른 GJ 오메가를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A 플러스 BJ라고 할 때 A 마이너스 BJ는 A 플러스 BJ의 컨주게이트죠. 컴플렉스에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데 그럼 얘는 GJ 오메가의 컨주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GJ 오메가를 결국 프로가 제로의 전체식으로 써서 거기에 J 오메가를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게 원래의 G 트랜스퍼 펑션이고 거기에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전체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면은 오메가 파트가 붙어 있는 것만 컨주게이트를 바꿔주면 됩니다. 오메가 파트에 있는 컨주게이트만 바꿔주면 J가 컨주게이트가 바뀌어지면은 얘가 도어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잖아요. 컨주게이트니까. 그랬을 때 그 식은 마이너스 J 오메가랑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어주면은 결국 원래의 식에서 컴플렉스 넘버 B만 마이너스로 바뀐 거라서 미러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고 오메가가 0보다 그런 측면에서 오메가가 0과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는 결국 리얼 엑시스에 대해서 미러 이미지다. 대칭이다. 하나 알면 돼.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이키스트 플랫에 대해서 그려봅시다. 고대 플랫도 그리는 게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나이키스트 플랫도 하나의 규칙이니까 규칙들을 좀 오늘 잘 익히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시스템에 있을 때 얘의 트랜스퍼 펑션은 S 플러스 A0분의 B0. 여기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주면 J 오메가 플러스 A0분의 B0인데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결국 분모의
컴플렉스를 옮겨야 되잖아요.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A0 마이너스 J 오메가를 펴주면 되겠죠? 분모 분쇄.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얘가 리얼 파트가 되고 얘가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는데 이 식을 잘 정리하게 되면 이 값과 이 밸류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좀 잘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리얼 파트에 관한 식 마이너스 뭐의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의 제곱은 어떤 값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서 리얼이 x라고 하고 이미지너리가 y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즉, 이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모든 제네럴한 시스템에 대해서 A0, B0에 대해서 라이키트 플러스는 어떻게 그려지냐? 원이기 때문에 A0가 0보다 크고 B0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중심축, 원의 중심축은 2A0분의 B0가 되고 레디우스가 2A0분의 B0니까 여기가 A0분의 B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트 플러스이 그려집니다. 이 방향성은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으로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의 방향성이 나타나죠. 근데 A0가 0보다 작고 B0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이게 리얼 축과 이미지너리 축에서 리얼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2A0분의 B0가 하나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 방향은 이런 식으로 또 하나만 더하면 A0와 B0가 둘 다 0보다 작으면은 A0분의 B0는 양수기 때문에 원은 같지만 방향성이 처음과는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은데 만약에 제로가 있다고 합시다. 2번. 그럼 얘의 트랜스퍼 펑션을 쓰면은 S 플러스 A0분의 B1S 플러스 B0가 되는 거니까 바로 J 오메가를 넣어주면 S 플러스 A0분의 B1S 플러스 B1 J 오메가 플러스 B0인데 여기에다가 B1A0 마이너스 B1A0 똑같은 걸 더하고 빼줍니다.
얘는 다시 정리해주면 j 오메가 플러스 a 제로분의 b1으로 묶어서 j 오메가 플러스 a 제로 플러스 b 제로 마이너스 b1 a 제로. 얘를 없애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j 오메가 플러스 a 제로는. 그럼 얘가 없어지니까 b1 플러스 j 오메가 플러스 a 제로분의 b 제로 마이너스 b1 a 제로. 그럼 이 트랜스포 펑션을 잘 보면 얘의 형태는 결국 j 오메가 플러스 상수분의 상수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여기에서 j 오메가 플러스 상수분의 상수의 형태는 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원입니다. 얘는 원이고 얘는 상수를 더해진 거기 때문에 그 리얼 넘버가 더해진 거라서 리얼 엑시스로 원이 이동을 한 것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결국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그려보면은 서클이 됩니다. 리얼 파트로 이동을 했고 이 상수값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지름이랑 뭐 이런 것들이 바뀌긴 하지만 결국 원이 되어서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이키스트 플러스 나이키스트 이 안에 있는 라인 커브는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원이 되는 정확하게 이렇게 예쁜 도형인 것은 퍼스트 올더 시스템일 때밖에 없고 웬만해서는 뭐 직접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 이 나이키스트 플러스를 모델 플러스를 통해서 그려보도록 할 거죠. 자, 우리는 먼저 보드 플랫을 그려야 됩니다. 퍼스트 올더 시스템에 대해서 복습을 해서 얘는 원이 돼야 되는데 원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볼 때 일단 보드 플랫을 그립니다. S 플러스 A0분의 B0 보드 플랫 그리면 어떻게 되죠? 마그니튜드에 대해서는 A0일 때부터 감소하기가 시작하고 마이너스 20데시벨 펄 데케이드로 베이스에 대해서는 A0에서 10분의 1, 10 A0를 기준으로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이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죠. 리니어로 분사를 하면. 그럼 결국 이게 크기고 이게 각도니까 우리가 나이키스트 플랫은 이 BJ 오메가를 오메가에 따라서 그려주는 거잖아요. 얘는 마그니튜드가 데시벨로 되어 있어서 약간 뭐 헷갈릴 수가 있지만 얘는 데시벨로 되어 있어서 로그 스케일인 거고 나이키스트 플랫은 로그 스케일이 아니라 원래의 값으로 가져갑니다. 여기가 리얼이고 이미지너리. 그랬을 때 오메가가 굉장히 커졌다고 합시다. 오메가 무한이라고 하면은 마그니튜드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0으로 가죠. 오메가가 0으로 갔을 때, 무한으로 갔을 때 마그니튜드는 0으로 가기 때문에 0에 붙어야 되는데 크기가 0이니까. 크기가 0인데 각도는 마이너스 90도예요. 마이너스 90도는 여기죠. 이렇게 세타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0에 가까워지는 0,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0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여기가 G 마이너스 오메가 G 0이라고 봅시다. 아니 G
오메가 j. 그리고 리얼에 대해서는 아니. 오메가가 적을 때, 오메가가 0이라고 봅시다. 오메가가 0일 때는 어떠한 특정 마그니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는 0도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0도면은 딱 리얼 엑시스에 있습니다. G 0, J. 여기에 G 0, J가 있는데 여태 이 값의 크기는 마그니튜드를 크기로 구한 거니까 G 0을 0, J를 구해주면 돼요. G 0, J를 해주면 S에다가 0J를 넣어주면 A0분의 B0니까 여기가 A0분의 B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A0일 때가 알기가 쉬우니까 A0가 마이너스 45도라고 하면은 G에다가 A0, J를 넣어줍시다. 그랬을 때의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J, A0 플러스 A0분의 B0 해가지고 이것을 결국 크기를 구해주면 될 텐데 그때가 45도일 테고 마이너스 45도. 얘의 크기가 B, A0, J.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점을 그었으면은 이 세 점이 뭐 어떻게 이어지는 형태로 나이키 스플랫이 그려지겠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퍼스트 올더 시스템이고 우리는 퍼스트 올더 시스템이 서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서클로 그려지는 건 알 수 있지만 뭐 서클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세 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래플랫이 만들어지고 얘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90도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가 0부터 무한까지의 고대플랫의 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마그니튜드가 이렇게 마그니튜드는 점점 감소해서 마그니튜드가 결국 이 R의 키우기잖아요. R은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하고 각도는 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90도로 점점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90도를 이렇게 수렴을 해서 원이 됩니다. 이게 오메가가 0보다 0에서 무한까지의 플랫이고 오메가가 마이너스 무한부터 0까지는 얘의 미러 이미지니까 리얼 이미지에 그대로 대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키 스플랫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근데 점점점 복잡한 트랜스퍼 펑션에서도 얘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ds가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의 고대 플롯을 먼저 그려요. 얘의 g의 마그니튜드는 오메가가 1일 때 감소하기 시작하죠. 여기에서는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0dB per decade로 감소하고 각도. 베이스는 오메가가 1일 때 여기서 오메가 1일 때 0.1과 10을 기준으로 감소를 하는데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 쭉 감소를 해서 마이너스 180도가 됩니다. 그럼 얘를 또 나이키 스플랫으로 그려볼게요. 마그니튜드는 반지름이고 각도가 여기에 리얼 이미지너리 각도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무한으로 가면 무한으로 엄청나게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은 마그니튜드가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0점으로 갈 거예요. 0점으로 갔는데 가는 방향의 각도 방향이 마이너스 180도예요. 마이너스 180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즉, 이렇게 마이너스 180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지름이 점점점 커지고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에서 점점점점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레디우스가 점점점 커지면서 마이너스 180도에서 뭐 마이너스 170, 160 이런 식으로 각도가 되는 거고 오메가가 0이라고 합시다. 오메가가 0이라고 하면은 0 각도가 0이니까 이때 여기의 크기는 G 0j. G 0j를 직접 구할 수가 있어. G 0j의 크기는 여기에 j 0j를 넣으면은 0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얘의 크기 자체가 1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점점점점 되면서 0까지 가는 거고 마그니튜드가 계속 증가를 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나이키스트 플랫이 그려져. 이 대각이 무한정. 그럼 얘의 대칭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이니까 얘 완벽하게 대칭 지금 이 그림을 잘못 그렸지만 완벽하게 대칭인 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0부터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이키스트 플랫을 그릴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려볼 거예요. GS는 S 플러스 1.1. 얘 보드 플랫을 그리면 얘 처음에 마그니튜드는 S가 홀이 0이 하나에서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감소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오메가가 1일 때 다시 더 감소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20데시벨 펄 데케이드로 감소를 하다가 오메가가 1부터는 마이너스 40데시벨 펄 데케이드로 감소를 하고요. 페이스는 처음에 마이너스 90에서 시작을 합니다. 감소된 형태에서 시작을 하다가 0.1, 11 때 감소를 한 번 더해서 마이너스 180으로. 부대 플러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얘를 나이키 플러스 그리는 건데 얘도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무한으로 갔을 때는 크기가 0으로 가니까 이 0으로 가겠죠. 근데 0으로 가는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80도에서 90도로 갑니다. 90도로 가면서 마그니튜드가 점점점점 마이너스 180도에서 90도로 가면서 마그니튜드가 점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90도로 쭉 발산을 해. 오메가가 0일 때는 크기가 무한으로 가잖아요. 계속 커지니까. G 0 플러스 J는 이게 플러스 무한 오메가 J가 됩니다. 그러니까 G 무한 J. 얘의 대칭은 G 마이너스 무한 J와 G 0 마이너스 J가 있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180도니까 여기인데, 마이너스 90도는 여기니까, 여기가 G, 0, J. 마이너스 90도로 점점 커지죠. 이렇게 거꾸로 갔을 때. 여기가 G, 무한 J고, 마이너스 무한 J랑 같고, 여기가 0 마이너스 0J부터 100, 무한 J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G0J와 G0-J가 컨티뉴어스하게 이어져야 돼. 근데 얘는 무한의 크기잖아요. 무한의 크기에서 이어지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따졌을 때 오메가를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J 오메가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따지는 것은 S가 그냥 J가 넣는 게 아니라 실수를 넣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맨 처음에 나이키스 플러스를 설명했을 때, S가 마이너스 무한 J부터 무한 J까지 이동을 하고, 이 콘투어를 쭉 그리는데, S가 무한인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다시 넘어오는 컨투어를 그렸어요. 그거에 대응을 하는 컨투어를 마찬가지로 그리는 거라서, 그냥 G의 0 플러스의 값을 따진다고 봅시다. 그럼 S가 0으로 갈 때, S 플러스 1분의 1은 플러스 무한이 되는 거잖아요. 무한분의 1이니까, 0분의 1이니까 무한인데, S가 0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거고, S가 0보다 살짝 크면은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이라서, 이렇게 무한으로 돌아서, 이렇게. 역의 크기는 무한이에요. 이 레디우스의 크기는. 그래서 나이키스 플러스 이렇게 그려집니다. 고대 플러스로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G 0J가 0 플러스 J가 마이너스 무한 J인지도 뭐 식으로 계산해 보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J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 오메가가 0 플러스로 가는 건데 그럼 J 오메가 대비 1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J 오메가 1분의 1 J 오메가 플러스 1이 그냥 1이라고 어프록시메이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J 오메가 2분의 1이고 얘는 오메가 1분의 마이너스 J. 오메가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인데 허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의 허수. G0J가 0 플러스 J가 마이너스 무한 허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값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이키스트 플러스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려지는 거가 익숙해지길 바라면서 이참에 보데플라 그리는 것도 연습이 됐고 이번에는 폴이 RHP에 하나가 있는데 얘 보데플라스 그려봅시다. 폴이 RHP에 있으면 얘는 똑같이 오메가는 1, 2에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마그니튜드는 1에서 한 번 떨어져서 마이너스 20 데시벨 퍼 데케이드로 가다가 2에서 한 번 더 떨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데시벨 퍼 데케이드. 그리고 얘는 페이스가 복잡한데 이게 RHP에 폴이 있거나 RHP에 제로가 있으면 그 양상이 아예 바뀌어서
마이너스 180도에 시작해서 1일 때 증가를 하다가, 아, 얘는 0.1이 있고, 0.2가 있고, 10이 있고, 다시 그려야겠네요. 0.1, 0.2. 아,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해봅시다. 0.1 때 증가를 하다가 0.2 때 다시 감소를 하기 시작하고, 11 때 증가하는 게 끝나서 감소를 하다가, 네. 이 페이스 그리는 것은 직접 다 각도를 넣어보면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렉처 16을 보면, 여기서 보드 플랫 그리는 방법 중에서 각자의 이 부호들이 어떻게 됐을 때 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폴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LHP냐 RHP냐 있는 것은 마그니튜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메가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 부호에 따라서 이 크기와 앵글을 조사해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되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폴이 이거인 거고 어, 아까 이 S-4분의 2, 그러니까 분자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은 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8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데 플러스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베이스는 그냥 그거를 두 개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는 마이너스 18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증가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그것을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로 감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하려다가 감소하려고 하는 것 맡아서 일직선 유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나이키스트 플러스 그려보면 결국 오메가가 무한일 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그니튜드는 크기가 0이니까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80도니까 마이너스 180도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마이너스 180도에서 조금 각도가 더 줄어진 뭐 마이너스 170도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그니튜드가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180도로 돼요. B 0이 됐을 땐. 그래서 다시 우리는 글씨를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 18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로 가는 게 점점 마이너스 170도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80도로 가서 g 0일 때 이렇게 돼요. 그럼 얘의 대칭이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얘 0 마이너스 j 뒤에 무한 j 뒤에 마이너스 무한 j 0에서 무한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프라지 그대로 IKS 또시 이렇게 되는 거죠. TS가 S10분의 S 마이너스 오늘은 맨에 그림 그리는 시간이에요. 이거에 보데 플러스 그리면 마그니튜드는 처음에 감소하고 있다가 제로가 1에서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1일 때 제로가 1일 때 그 감소 증가를 하기 시작해서
이 증가가 일직선하게 유지되고 오메가 10의 폴에 또 하나가 있어서 그때부터 다시 감소를 하는 형태의 블랙플라시고요. 마그니튜드고 페이스의 경우에는 얘는 90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 제로 때문에 1보다 10분의 1 작은 0.1, 0.1에서 증가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 RHP에 있는 폴 때문에 이때 더 증가를 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90도에서 270도까지 돼. 블랙플라스를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리얼과 이미지너리에 대해서 얘도 결국 무한으로 가면 0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쉽고 G 무한의 J는 0으로 가는데 270도의 방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270도는 90, 180, 270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180도를 찍죠. 중간에. 이게 정확하게 루트 10일 것 같은데 180도를 찍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마그니튜드가 점점 증가를 하다가 180도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증가를 해서 G가 0일 때는 90도로 가는데 이 90도일 때 크기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한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얘는 또 리얼 엑시스의 대칭이기 때문에 G의 마이너스 무한 J와 G의 0 마이너스 J. 얘는 둘 다 무한 스케일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결정을 할 때 G, S가 그냥 양수일 때를 값을 보면 된댔어요. S가 0으로 갈 때 GS는 S 플러스 1은 그냥 1로 가는 거고 10분의 S는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만 남고 S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으로 돕니다. 얘의 레디우스는 마이너스 무한이에요. 이게 G 양 플러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G0 마이너스 J가 혹은 G0 플러스 J가 왜 이 마이너스 무한 J로 되는지 플러스 무한 J로 되는지를 이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보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의 크기는 180도인데 이 180도인 것을 인 오메가인 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 J 오메가가 180도라는 것은 리얼 파트만 있어야 되잖아요. A 플러스 BJ인데 B가 0이 되어야 돼. 그럼 BJ 오메가가 J 오메가 J 오메가 마이너스 1.
J 오메가 플러스 10. 여기 원래 식에다가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J 오메가 플러스 1. 그럼 여기 J를 다시 분자로 넘겨주면은 쭉 정리를 하면 100분의 1 오메가 4중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B가 0이 되려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10분의 1 오메가 3승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이때 오메가는 루트 10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메가가 루트 10일 때의 크기를 구하면은 이 교차하는 지점 루트 10J 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10을 다시 잘 써서 10 루트 10J.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루트 10은 사실 이게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하는데 1과 10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1과 10에서 딱 중앙에서의 90도와 270도 대칭인 형태여서 90도와 270도의 딱 중간인 1과 10에서의 딱 중간인 지점이 로그 스케일이니까 루트 1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플러스에서 13분이니까 하나를 더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S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세요. 여기까지 그려보고 싶은데 이 첫 번째의 정답은 이렇게 그려지고 두 번째 나이키 스플라 정답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 이거는 안 해봐도 되겠다. 이거는 해볼 필요 없고요. 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보드 플랫을 통해서 그려보는 것 같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보드 플랫을 잘 그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이키 스플랫을 그려볼 수 있다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숙제하는데 어려움이나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